호남 유일 철도 특성화대학 송원대학교. 나의 선택이 옳았다. 송원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폄훼와 내란 세력 옹호 논란을 빚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광주에서 출판기념회를 강행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이 5번째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특별법의 주요 특례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첫 시장에 도전하는 출마 예정자들이 전남권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구례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길이 2.34km 규모의 섬진강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왜곡 행보와 12.3 내란 옹호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광주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사과를 요구하는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대치하기도 했는데요. 사과는 결국 없었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광주를 찾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 전 위원장이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앞을 막아섭니다. 5.18을 깎아내린 것에 대해 사과하고 광주를 떠나라는 외침이 이어지면서 일부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진숙은 광주를 떠나라! 말없이 행사장으로 들어갔던 이 전 위원장은 잠시 뒤 다시 밖으로 나와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보고 내란 주동 세력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내란은 1심 결론도 나지 않았어요. 당초 이 전 위원장은 헬기 사격 흔적이 남은 5.18 사적지인 전일 빌딩에서 행사를 열 계획이었지만 광주시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대관을 취소했고 강기정 시장도 SNS를 통해 5.18을 폄훼하는 사람이 광주에서 마이크를 잡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지역사회의 반발까지 거세지자 결국 인근 호텔로 장소를 옮겨 일정을 강행한 이 전 위원장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민국 국민이 와서 강의를 하지 못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지역 정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 전 위원장이 광주를 찾은 것을 두고 보수 세력 결집을 노린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주말 내내 강추위에 눈도 이어졌죠.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도로 곳곳에 눈도 얼어있는 만큼 출근길 보행안전 또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어제 낮 기온보다 무려 9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요. 추위 상황이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뚜렷한 눈비 소식 없는 가운데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기술교육원 건립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출소자 등 법무보호 대상자를 위한 직업훈련 기관인데 안전과 생활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연산동 삽진산단 입구 일반 공업지역에 들어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기술교육원 부지입니다. 주변은 공장과 산업시설이 대부분이고 민간 주거지와는 거리가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탄원서 제출과 민원 제기 등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출소자가 교육받는 시설이란 점을 들어
안전과 생활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교육 대상이 경범죄 전과자나 보호 관찰자 가운데 취업 의지가 강한 법무보호 대상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선박 용접 중심의 직업훈련으로 연간 100명 안팎을 교육하고 일반인도 원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연구시설이라는 겁니다. 건축 허가는 지난해 11월, 서류상 착공 신고는 올해 1월에 이루어졌지만 민원 때문에 본공사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12월 완공과 내년 하반기 교육훈련 운영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목포시는 행정 절차에 따라 건축 허가를 내줬으며 주민 반대를 이유로 기술교육원 건립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까지 주민 참여와 소통 없는 기술교육원 건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보호 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직업훈련시설이 무조건 혐오시설로만 취급되는 현실 속에 이번 논란은 지역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 또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시설을 지역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그제 오전 9시 반쯤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승용차가 돌진해 차량 5대가 부서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 사고는 5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지대가 높은 인근 주차장 울타리를 뚫고 아파트로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들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뿐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건 아닌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광주 초대 통합특별시장 자리에 도전하는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동부권은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포함한 산업 전환 구상이, 서부권은 주청사 위치를 어디로 할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광주 초대 통합특별시장 도전자 가운데 유일한 동부권 주자로 나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 여수가 아닌 순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산업 기반 구축,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포함한 산업 중심 7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 이후에도 전남 동부권을 통합의 주변이 아니라 핵심 성장축으로 세우는 데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동부권을 찾은 다른 입지자도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산업 대전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반도체 3축 클러스터, 강기정 광주시장은 반도체 메가벨트 조성을 공약했고 민영배, 신정훈, 정준호 민주당 의원도 반도체 산단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다가올 지방선거는 경제 살리기 청사진이 지역 민심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서는 국회 상임위 심사가 진행 중인 행정통합특별법에 산업재편에 관한 분명한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제도적으로 이거 동부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신산업이면 신산업, 기존의 산업이면 기존의 산업, 이런 부분이 반드시 명시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부는 산업이 화두라면 서부권은 주청사가 쟁점입니다. 특별법에는 동부, 무안, 광주청사 세 곳을 균형 있게 사용하기로 했지만 이 같은 결정이 통합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인력 등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통합을 통한 행정 비용 절감의 효과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등. 다만 특별시장 입지자들은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어렵게 합의한 주청사 문제를 가능하면 꺼내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잡으려는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두 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앙부처의 기득권 때문에 통합특별법 제정이 위기에 처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어제 목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들은 중앙부처가 AI와 에너지, 농수산업 인허가권 등 핵심 특례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반쪽짜리 법안이 될 우려가 커졌다며 핵심 권한의 즉각적인 이양과 일시적이 아닌 항구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특별법에 명시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신남방 경제중심도시 조성을 담은 별도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법안은 광주시와 전라남도 행정통합의 제도적인 틀과 함께 천년 전라도의 역사적 정체성, 5.18 광주 정신의 계승, 신남방 경제수도로의 도약 등을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남 광주 통합교육감 선거에 나선 문승태 전 국립순천대학교 부총장이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문 전 부총장은 그제 순천에서 열린 김대중 전남교육감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김 교육감을 위해 자신의 작은 경험과 역할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불출마 선언은 현재 전남 광주에서 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10여 명의 후보 가운데 처음입니다. 무안군의 일부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농지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등 민감한 각종 증명서를 무더기로 부당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무안군은 단순한 실수라며 모두 시정주의 조치로 마무리했는데요.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면서 행정권한 오남용에 지나치게 관대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 청계면에 위치한 4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밭입니다. 이 밭 주인은 3년 전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같은 청계면에 위치한 또 다른 8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밭 역시 2년 전 농지 취득 자격을 얻었습니다. 현행법상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주말 체험 농장이 목적이라면 비농업인도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농지 취득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농지법을 위반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을 부당하게 발급받은 사실이 최근 감사 결과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신고한 면적이 아닌 발급 기준을 넘어선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회 들어가서 이분이 농지가 있는지 조회를 합니다. 제가 일일이 들어가가지고 놀아주는 것 같아요. 적발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범죄에 휘말릴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인감증명서 역시 부실하게 발급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리 발급임에도 기재사항이 누락된 위임장을 받거나 서명 등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부당하게 발급한 사례만 83건에 달했습니다. 농업인에게만 지급되는 공익직불금도 경작사실 확인 없이 부당 지급된 사례가 7건,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건수도 26건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무안군이 청계면과 일로읍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이 같은 행정 권한 오남용으로 조치된 사례는 무려 46건. 하지만 모두 시정이나 주의 조치에 그쳤고 신분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 특별한 어떤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경미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주의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면서 행정 권한 오남용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강원도 강릉항으로 남방 큰 돌고래가 찾아오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안목이라는 이름의 돌고래가 요트에 달린 프로펠러를 돌리며 노는 특이한 행동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지느러미를 다친 모습도 확인이 됐는데 강릉시와 해양경찰은 선박들에게 해당 돌고래 접근에 조심할 것을 당부하면서 상시 구조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MBC 강원 영동 김형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강릉항을 자주 찾아 관광객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남방 큰 돌고래 안목이 최근에도 사흘 동안 매일 강릉항을 찾고 있습니다. 안목이는 수면에 잠시 모습을 드러내더니 정박 중인 요트 밑으로 들어갑니다. 하이리. 우와. 안목이. 요트 아래에서는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멈춰 서 있는 요트 프로펠러를 주둥이로 좌우로 돌리며 놀고 있는 겁니다. 숨을 쉬기 위해 물 밖으로 머리를 잠시 내밀더니 다시 프로펠러를 돌리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돌고래의 오른쪽 지느러미에 날카로운 것에 찍힌 상처가 보입니다. 신경 조직이 크게 막 있어서 고통을 크게 느끼진 않습니다만 일단 유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니까 크게 이렇게 뭔가 치유된다든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돌고래 배 쪽에는 긴 일자 형태의 생식공과 항문이 보입니다. 수컷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남방 큰 돌고래 안목이는 평소에도 바다에서 어선이나 보트를 따라다니는 행동을 보였는데 호기심이 많아 빨리 회전하는 프로펠러에 다칠 위험이 큽니다. 배가 특히나 다닐 때 선속을 갑자기 높인다든가 갑자기 방향을 바꾼다든가 하는 그런 행동들은 절대 안 되고요. 먹이를 주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야생성에 좀 훼손을 주는 그런 행동들을 좀 하면 안 된다고. 물 위에서 떨어진 남방 큰 돌고래가 강릉과 양양 앞바다에서 모습을 드러낸 지 6개월가량 되면서 지자체와 해양경찰도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해경과 어선안전조업국과 협력해서 돌고래를 만났을 때 행동조치 요령이나 어떤 긴급구조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신고처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남방 큰 돌고래가 제주도보다는 일본에서 서식하는 물 위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물 위에 합류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부산 사하구가 10년 전 안전한 귀갓길을 만들겠다며 안심 귀가 앱을 만들었습니다. 유지 보수비로 해마다 수백만 원을 쓰고 있는데 실제 앱을 사용해 보니 기능 먹통에 담긴 정보도 엉터리였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이승엽 기자입니다. 2016년 사하구가 예산 8천만 원을 들여 만든 안심 귀가 앱입니다. 귀갓길 위급 상황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구청 관제센터로 위치가 통보돼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고 홍보가 됐습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해 앱을 사용해봤습니다. 안전귀가 시작 버튼을 누른 뒤 위급 상황 버튼까지 눌러봤지만 관제센터로 자동 연결된다는 설명과는 달리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앱 지도상의 방법용 CCTV는 표시도 안 돼 있고 치안센터 위치 같은 중요 정보도 엉터리였습니다. 이 앱의 지도상으로는 제 바로 옆으로 치안센터가 있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 폐쇄된 상태입니다. 마지막 앱 업데이트 날짜도 4년 전에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하구는 전상만 관리, 홍보와 같은 유지 보수에 해마다 400만 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오래되다 보니까 동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유지 관리를 하면서 일단 지금 계속 개선을 하려고 좀 하고 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앱 다운로드 건수가 지난 한 해 단 84건에 그쳤습니다. 안심 기과 앱이나 이런 이름을 아예 못 들어보셨어요? 예, 못 들어봤어요. 강서구 역시 제대로 된 수요 조사 없이 2018년 귀가 앱을 출시했다. 3년 만에 폐기하며 수천만 원의 예산을 날렸습니다. MBC 뉴스 이세엽입니다. 먹거리 구매가 늘어나는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위반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여서 비싼 값에 파는 가게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데요. 울산문화방송 이다은 기자가 단속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원산지 단속반이 찾은 한 마트. 고기가 보관된 냉동고 안에는 국내산과 수입산 대패 삼겹살이 함께 진열돼 있습니다. 수입산은 100g당 1,680원, 국내산은 할인을 해서 2,280원입니다. 단속반이 꺼낸 국내산 삼겹살. 요거 원산지가 어떻게 됩니까? 국내산이요. 하지만 검사 키트로 확인을 하자 원산지 위반이 금세 들통납니다. 국내산은 돼지열병 항체 반응으로 2줄이 나와야 하지만 한 줄만 표시가 된 겁니다.
똑같은 네덜란드산 삼겹살을 가격표만 다르게 붙여 팔고 있었던 겁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국산으로 다 만나봐요. 단속반이 찾은 또 다른 상점. 손님으로 가장에 구매했던 국내산 삼겹살과 목살의 원산지는 사실 캐나다였습니다. 역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팔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원산지가 어디? 이것도 캐나다, 둘 다 캐나다산. 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만 되면 이런 원산지 둔갑은 어김없이 기승을 부립니다. 제수용품, 축산물 등 좀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들을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원산지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단속된 업주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설 연휴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전라남도는 며칠 전 있었던 진도 군수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베트남 국민과 베트남 정부에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수 진도 군수는 지난 4일에 열린 광주 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을 지칭하며 수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인권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구례 섬진강변의 2.34km 길이의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구례구는 그제 섬진강 일대에서 케이블카 기공식을 열었고 오는 2029년 9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 케이블카 사업 활성화를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민관협력 관광 사업도 추진합니다. 취임 2주년을 맞아 정신 전남대학교 병원장이 새병원 건립을 차질 없이 완료해 수도권 원정진료 없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병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새 병원은 국립대병원 최초의 본원 신축이라는 상징성에 더해 중증, 응급, 고난도 진료까지 맞는 지역의 책임 의료 체계의 중추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남대병원 새 병원은 현 부지와 전남대 의과 간호대학 부지 등 22만 제곱미터의 1,070개의 병상 규모로 오는 2033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남광주시장과 양동시장 등 광주 지역의 10개 전통시장에서 내일부터 14일까지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진행됩니다. 환급 기준은 3만 4천 원 이상 구매하면 만 원을,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이 환급되고 1인당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 최대 2만 원, 수산물은 최대 2만 원입니다. 광주경찰청은 평온한 설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늘부터 연휴가 끝나는 18일까지 특별 치안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치안 대책은 민생침해 범죄 예방과 각종 사고의 신속 대응, 귀성, 귀경, 성묘길을 포함해 주요 혼잡 지역의 교통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됩니다. 경찰은 편의점과 금은방, 원룸 밀집 지역 등 범죄 취약 장소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리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주말 내내 강추위에 눈도 지났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광주의 출근길 기온 영하 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눈도 얼어있는 만큼 빙판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어제 낮 기온보다 무려 9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추위 상황이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뚜렷한 눈비 소식 없는 가운데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심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담양의 현재 기온 영하 8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높게 오르겠습니다. 목포에서는 5도 보이겠고요. 장흥의 낮 기온 8도 안팎으로
이어지고 기온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광양의 현재 기온 영하 5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영상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오늘보다 기온이 좀 더 오르겠지만 눈이나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험회사의 케어는